종로의 무교동 일대는 낙지볶음을 비롯해 설렁탕, 빈대떡, 삼겹살 등의 맛집이 많기로 유명하다. 명동과 더불어 서울 유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래전 김두한이 주로 활동하던 지역이었다. 그 때문인지 김두한은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를 존경하는 후배들이 꽤 남아 있었다. 어쩌면 김두한 이후 종로를 통일할 만큼 걸출한 주먹이 떠오르지 않아서인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큰 싸움 대신 자잘한 싸움이 잦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무교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처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조창조도 위험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화약고나 다름없었다. 염천시장과 무교동의 거리는 가까운 편이다. 자연스레 조창조와 경비대원들이 무교동에 모여 술잔을 나누는 일이 많아졌다. 무교동 같은 유흥가에는 취객들도 많고 싸움꾼도 많은 법이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은 시비가 종종 일어났다. 특히나 술에 취한 공군이나 해병대는 걸핏하면 딴죽을 걸기 일쑤였다.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성격인 조창조는 그럴 때마다 주먹을 휘두르곤 했다. 때로는 혼자서 무교동을 찾아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다. 오늘도 조창조는 혼자 무교동을 찾은 날이었다. 고소한 빈대떡 집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은 조창조는 녹두 빈대떡 한 장을 안주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좋다. 피로가 다 풀리는구만. 짜르르한 목 넘김에 조창조는 저도 모르게 낮은 탄성을 터뜨렸다. 조창조가 소주를 반 병 정도 비웠을 때였다. 빈대떡 집이 소란스러워졌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해병대 5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빨리 술 더 가져오란 말이야. 어이 아가씨, 나랑 좀 놀자는데 뭘 그리 빼고 그래? 앙? 와장창. 주위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상을 뒤엎기도 하는 모습에 조창조의 눈살이 절로 찌푸려졌다. 어이, 좀 조용히 마시고 가지. 여기 니들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조창조가 낮게 소리쳤다. 저렇게 아무에게나 행패를 부리는 자들은 가만히 두고 볼 만큼 조창조는 물렁하지 않았다. 해병대의 시선이 일제히 조창조에게로 향했다. 이내 술 취한 해병대의 거친 욕설이 날아들었다. 뭐야 저 새끼? 네가 뭔데 참견이야? 죽고 싶어? 위협적인 해병대의 욕설에도 조창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비를 걸어오는 모습에 조창조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말로 해서 얌전히 물러날 자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본때를 보여줘야 했다. 천천히 일어난 조창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해병대 5을 쏘아보며 말했다. 가게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따라 나온다. 아짐에 돈은 여기 두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돈을 내려놓은 조창조는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흥분한 해병대 5도 터져나갈 듯 얼굴을 붉힌 채 조창조를 따라 나섰다. 가게 옆 골목에 있는 공터에서 조창조는 멈춰섰다. 뒤이어 따라온 해병대 5이 조창조를 포위했다. 갑작스런 소란의 싸움 구경을 나선 사람들도 주위를 감쌌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해병대 5은 조창조를 죽일 듯 쏘아보았다. 간땡이가 부은 새끼, 죽어도 나불대나 한보자. 챙. 빈 소주병 하나를 챙겨온 해병대 하나가 전봇대에 병을 깨 흉기로 만들었다. 나머지는 주먹을 들어 올렸다. 돼지게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안 그래? 오랜만에 손 좀 풀게 생겼구만. 크크. 해병대는 인상을 쓰며 험악한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조창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태권도, 권투, 딱 봐도 각이 잡혔다. 술에 취하긴 했지만 자세를 보아 상당히 오랫동안 수련한 것 같았다. 가장 위협적인 것은 깨진 병을 들고 있는 자였다. 날카로운 유리병에 조금이라도 스치면 살이 찢어질 것은 뻔한 일이었다. 저놈부터 잡는다. 목표를 정한 조창조는 미처 누가 반응하기도 전에 내쏘듯 달려들었다. 퍽 순식간에 쇄도에 들어간 조창조의 팔꿈치가 정확히 깨진 소주병을 든 해병대의 명치에 꽂혔다. 짧은 신음과 함께 해병대는 손에 든 소주병을 떨어뜨리며 그대로 풀썩 쓰러졌다. 챙그랑 털썩 눈 깜빡할 사이에 동료 하나가 쓰러지자 남은 해병대의 눈이 커졌다. 퍼뜩 정신이 든 해병대가 자세를 바로 잡으려 했다. 하지만 조창조가 빨랐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해병대를 향해 달려든 조창조는 상대가 대응하기도 전에 원투 스트레이트를 뻗었다. 퍽 연이어 터져나오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조창조의 주먹이 정확히 해병대의 아래턱을 흔들었다. 끄억 턱을 가격당해 뇌가 흔들린 해병대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순식간에 2사람이 쓰러지자 남은 해병대 3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술기운이 확 가시고 눈앞이 맑아졌다. 조창조의 강렬한 존재감이 새 해병대를 압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순 없다. 서로 눈빛을 교환한 새 해병대는 조창조의 앞뒤에 자리를 잡았다. 앞에는 2, 뒤에는 1. 배후의 상대는 태권도, 정면의 상대 2은 권투의 자세를 잡고 있었다. 빠르게 눈으로 상대를 훑은 조창조는 정면의 2를 먼저 상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대로 바닥을 박차고 달려드는 조창조의 기세에 정면의 2 해병대가 움찔했다. 순간적으로 빈틈을 보이자 조창조는 그대로 해병대 하나의 가랑이 사이를 발로 걷어찼다. 컥 짧은 신음과 함께 가랑이를 맞은 해병대가 그대로 거품을 물고 주저앉았다. 이 새끼가. 순식간에 하나가 당하자
흥분한 정면의 해병대가 펀치를 날려왔다. 초창조는 그것을 가볍게 피해내며 손을 뻗었다. 팍! 그러곤 망설임 없이 그대로 손가락을 펼쳐 눈을 찔러버렸다. 악! 비명과 함께 정면의 해병대가 본능적으로 두 눈을 감싸 쥐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사람이 무력화된 것에 배후의 태권도 해병은 당황했다. 하지만 버럭 소리치며 연속 발차기를 날렸다. 죽어 이 새끼야. 빙글 빠르게 몸을 돌린 초창조는 상반신을 숙여 상대의 발차기를 피한 후 그대로 쇄도에 들어갔다. 동시에 주먹을 뻗어 오금을 후려쳤다. 퍽! 욱! 태권도 해병대가 신음을 흘리며 저릿한 발을 회수하려는 찰나 순식간에 접근해온 조창조의 어깨가 그대로 상대의 명치 어림을 후려쳤다. 투퉁! 북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와 함께 태권도 해병대가 그대로 몇 미터는 뒤로 튕겨나갔다. 숨이 막혀 신음도 내뱉지 못하고 바닥을 나뒹굴었다. 그 즈음 눈을 찔린 해병대가 시뻘개진 안구를 부라리며 초창조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 비겁한 새끼가. 초창조는 그대로 바닥을 박차고 달려들었다. 그리고 쾅! 달려드는 상대의 힘과 자신의 돌진을 더한 초창조의 박치기가 콧잔등에 장렬했다. 크악! 대량의 코피를 쏟으며 마지막 해병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다섯을 모두 쓰러뜨리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해야 5분도 채 되지 않았다. 맞다이가 아닌 일대 다수의 싸움이라 급소를 가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사정을 봐줬다간 당하는 것은 자신이었을 테니까. 싸움은 한없이 비겁한 기다. 너희들은 아직 싸움을 모른다. 싸움은 이기는 놈이 장땡이다. 초창조는 항상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싸움은 선제 공격 경험, 체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일대 다수의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순간 자신이 누워있을 것이라고.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과 체력 그리고 급소를 찾는 능력이라고 했다. 그건 오래전 시라소니와 김두한의 싸움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초창조는 널브러진 해병대를 내려다보며 의미심장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후, 대됐다. 이윽고 한숨을 내쉰 그가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와, 대단하구만. 술 취해서 설치더니 꼴 좋다. 싸움 구경 나온 사람들은 초창조를 향해 감탄을 터뜨리거나 쓰러진 해병대를 비난했다. 아닙니다. 소란 피워서 미안합니다. 근데 누가 입맛을 정신 차릴 때까지 좀 지켜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금방 일어날 건데 본때를 보여줬으니 아마 쪽팔려서 행패는 못 부릴 겁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의 말에 초창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구경꾼 중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나섰다. 운동을 좀 한 것인지 마르지만 탄탄한 체형을 가진 사내였다. 힐끔 사내를 본 초창조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부탁 좀 하입시다. 그 말을 남긴 초창조는 그대로 사람들 사이를 뚫고 어디론가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쓰러진 해병대 다섯의 상태를 한 차례 훑어본 사내는 이내 초창조가 사라진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